공만남자 밑국남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 코너 같이 하고 있죠. 오늘은 분산 파일 시스템 첫 번째 이야기 GFS 구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암기 코너는 댓글 내려주죠. 출석했습니다 또는 공부한 내용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GFS 찾아보시면은 이런 복잡한 그림으로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비전공자 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계도를 보더라도 아 그래 그림은 그래 이렇게 풀로 알겠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처음 이 그림을 보자마자 처음 접할 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와 마스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 청크 서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존재한다고요? 클라이언트, 마스터, 청크 서버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특히나 이 GFS 마스터는 어떤 네임 노드라고 그러는데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엑셀처럼 텍스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로 저장하는 게 뭘까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GFS 마스터라는 거는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일의 위치, 그 다음 분할된 청크의 위치, 그 다음 어떤 키, 복제된 키, 어떤 복제한 그 셋에 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엑셀처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위치를 딱 하나를 찍게 되면은 어느 파일에 있는지 파일과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매핑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스터는 뭐가 있냐면 파일들의 위치와 어떤 정보 이런 걸 메타 정보로 합니다. 뭐라고요? 메타 정보처럼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 실제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이 돼 있고, 이런 마스터가 있다. 고객은 마스터와 일단은 소통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으로 좀 더 쉬운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림을 보면은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 개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구글 파일 시스템의 원리와 키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은 클라우드, 구글 하면 맨날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비용 고율, 싸면서 고율인 분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저렴한 컴퓨터 여러 개를 많이 사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구글에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걸 하려고 해야 돼요. 폴트 톨러런스를 만족하는 시스템 니즈가 있었습니다. 니즈,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 네트워크 하드 등 장애가 났을 때 이런 장애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된다. 폴트 톨러런스. 스케일러블리티는 뭐냐면 뭔가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사용자가 계속 빅데이터로 오면서 사용자가 많고 수많은 서버가 많은데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도 확장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 했고, 오토컴퓨팅 관리가 안 되니까 최대한 자동으로 할당되면서 자동으로 복제가 되고 이런 자동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걸 만들게 되었고, 구글 파일 시스템, 분산된 구글 파일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 하면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청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나오는 한 조각 단위를 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파일이 있으면 우리는 64메가짜리로 무조건 고정된 숫자로 그 파일을 잘라내서 분할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 처음에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키워드를 정리한 마스터와 청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키워드 정리하고 뒤에서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터는 하나의 마스터가 존재하고 파일의 메타 정보, 즉 엑셀 파일처럼 파일의 어떤 정보를 저장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 무슨 말이 나면 하트비트, 이건 상태 체크하는 메시지인데요. 서버가 고장난, 아까 제가 고장난 폴트 톨러런스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장애에 능해야 된다 그랬죠. 즉 어떤 서버에 망가지더라도 이런 망가졌구나 이런 관리하는 마스터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청크 서버는 실제로 파일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쪽 서버인데, 하트비트를 마스터에 전달한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고장나면 고장났습니다를 마스터에 전달합니다. 아시겠죠?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서버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프로그램인데, 중요한 거는 마스터의 이 소리는 뭐냐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서버에 접근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는 항상 바로 파일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엑셀처럼 제작된 그 주소, 메타 정보를 읽어서 파일의 위치를 먼저 마스터한테 막 받았고, 정상이란 메시지를 받고 나서 청크로 나중에는 접근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키워드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청크, 64메가로 저장된다. 그 다음에 마스터가 있다, 청크가 있다, 청크 서버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있다. 마스터는 뭐냐면은 파일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상태를 체크하는 엑셀처럼 된 단일 마스터가 있고, 청크 서버는 파일을 실제로 저장하는 위치,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사용자인데 바로 파일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스터한테 허락을 받고 상태 체크한 다음에 청크로 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제 이해해 보겠습니다. 파일 하나가 있으면 파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냅니다. 어떻게? 청크 단위로 자르는데 몇 메가? 64메가, 64메가, 64메가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고정된 64메가로 항상 잘라서 보관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시각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요. 무슨 단위로? 청크 단위로 자른 다음에 이 청크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합니다. 왜? 여기 또 나옵니다. replicated for tolerance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고장날 수 있으니까 파일을 잘라낸 다음에 복제본을 만들자. 그래서 세 가지로 보관을 합니다. 원본, 복제본, 복제본. 그래서 하나의 청크 단위는 세 개, 뭐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복제를 한 다음에 그 파일을 같이 보관을 합니다. 원본, 그 다음 복제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크 서버라는 거는 청크 단위로 잘라진 파일을 원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제본까지 같이 담고 있고 이거의 레플리카 이렇게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가 고장나면은 여러 개 갖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나와요? 마스터라는 게 나오죠. 이 마스터는 여기 화살표로 가로열고 되는 게 뭐냐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났으면은 고장났습니다. 그럼 마스터는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 고장났구나. 그럼 얘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 청크와 마스터는 파일을 그 청크 단위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헐트비트 메시지랍니다. 뭐라고요? 심장박동 쓰죠? 헐트비트 메시지라 그래서 둘이 소통을 하다가 고장났습니다 하면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 그림 다음 뭘 보면 될까요? 아까 파일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파일에 이걸 뭐냐면은 마스터가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청크 단위로 어디인지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디에 먼저 파일에 접근하기 전에 어디에 먼저 접근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마스터한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파일이 어디 있지? 그러면은 얘는 전달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거 청크 인덱스라 그러는데 청크 인덱스를 줘요. 그러면 얘는 특정 파일의 청크에 접근을 한 다음에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읽거나 또는 쓰기도 가능합니다. 즉 읽고 쓰기 접근은 이제 마스터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으면 일로 와서 이 파일을 읽어도 되고 바꿀 수 있는 라이트 권한도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스터에서 먼저 정보를 얻고 청크로 와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플로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스터한테 메타데이터 요청해라. 그럼 마스터는 줘요. 어디에 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게 2번이고 3번 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읽거나 바꾸거나. 4번 읽거나 바꾸거나. 그러니까 즉 뭔 소리냐면 여기서 주고받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위치를, 그러니까 마스터 서버는 메타데이터를 줘서 위치를 주면은 그 위치에 찾아가서 파일을 읽고 쓴다.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보다 보면 막 이런 복잡한 그림이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파일명하고 청크 인덱스를 요청을 합니다. 마스터에. 그러면 마스터는 찾아냅니다. 아, 여기에 있구나. 또는 여기에 있구나. 그럼 여기 있다고 치면은 주소를 줍니다. 아, 몇 번 청크에 몇 번에 있다라고 하면 걔는 그 청크 아이디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라 나오는데 파일 기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청크를 읽거나 그 파일을 가져오거나 쓰거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청크 서버 스테이트 헐트비트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청크는 고장났습니다. 안 고장났습니다. 이걸 계속 줘서 폴트 톨러런스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 대략적으로 원래 이해할 키워드가 들어올 거예요. 저비용 고효율 이런 시스템의 개발을 니즈가 필요했고 구글에서 개발했는데 폴트 톨러런스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장 네트워크 하드 장애가 좀 있을 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마스터와 청크 서버의 그런 소통 상태 체크를 확인해서 할 수 있게 있고 확장성을 위해서 분산 저장을 했어요. 어떻게? 64메가로 잘라서 했고요. 오토 컴퓨팅 자동으로 마스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죠? 복제도 일어나고 레플리카도 만들고 그런 일이 발생했죠. 청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4메가의 고정된 문할사 파일로 항상을 잘라냈었어야 됐고 그거를 이제 잘라낸 다음에 청크 서버에 저장을 한 다음에 구글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마스터는 뭐였냐면은 단일 하나의 마스터가 존재하고 파일의 정보와 상태 체크를 하는 마스터가 있다. 청크 서버는 파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고장난지 안 고장난지 메시지를 준다. 클라이언트는 먼저 마스터에 접근을 해서 청크의 어떤 파일에 대한 접근 주소라든지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어드레스로 청크에 접근을 해서 파일을 관리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하면은 64메가로 저장을 합니다 라는 그림이 저장이 될 거고요. 파일 있으면 잘라낸다. 무슨 단위로? 하나의 64메가의 파일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 레플리카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청크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서버과 마스터에 소통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 톨러런스, 그 폴트 톨러런스 장애에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개발을 했다는 거죠. GFS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익숙해지면 됩니다. 마스터에 접근합니다. 메타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에 접근합니다. 읽고 쓰고 합니다. 뭐 요런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똑같습니다. 파일 요청합니다. 파일 이름이랑 청크 인덱스를 주세요. 알려주겠게요. 그럼 파일 접근할게요. 데이터 읽고 쓸게요. 그런데 얘네들은 서버는 레플리카라 해서 복사본, 프라이머리 원본과 복제본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상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GFS 찾다 보면 이런 복잡한 처음 그림이 나올 때 이런 화살표가 두꺼졌고 얘는 데이터 메시지고 컨트롤 메시지고 이런 그림이 이해 안 가지만 이제 조금 이해 가실 겁니다. 네임스페이스가 나온다는 거는 파일에 대한 주소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위치를 담고 있고 엑셀처럼 표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청크 서버들은 각 파일마다 분산된 파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 다음에 고장난 거는 고장났다고 말을 해준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GFS가 이런 거 됐다. 마스터를 해져 있다. 클라이언트가 있다. 청크가 있다. 청크 단위 64m다. 단일 노드다.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도 이 영상 준비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발 배경, 그 다음 원리 키워드에서 정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 맵레지스를 한번 저장해 볼 거고 그 다음 추후에는 하둡에 대해서 정리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영상 만들어 봤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